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게 된 민진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동양인과 서양인의 당뇨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한국인의 당뇨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것인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전문가분이시죠. 건국대의대 내부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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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사님, 이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형 당뇨, 동양인의 당뇨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한국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먹약 먹이고, 환자는 힘없어 죽겠는데 작게 먹이는 식이요법 시키고, 운동시키고, 그럼 환자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치료한다는 건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 실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망가져요. 아까도 어떤 분과 얘기했는데, 한국의 병원에 입원하면은 많이 나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병원에 입원한 당뇨 환자들에 대해서 식이를 제한해가지고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환자가 좋아지겠어요? 축소되겠죠, 그죠? 그 여기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전 시간처럼 한국형 당뇨병은 아주 다른 당뇨병인데, 서구 당뇨병과 우리는 한국 의사들이 서구형 당뇨병을 치료하는 책대로 치료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비과학적인 치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비만도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전 시간에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이유는 인슐린 나오는 양이 달라요. 한국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굉장히 적게 나와요. 상당히 실제로 정말 적게 나와요. 서구보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인슐린 치료도 인슐린이 하루 종일 똑같이 나오는 거, 똑같게 나오는 거 아니니까 식사 때마다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패턴에 맞게 치료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치료하는 게 인슐린 펌프죠. 예, 그런 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이 주가 아니라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원인을 없애야만이 제대로 치료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이 되고 당뇨 예방되고 완치도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내 몸에 딱 맞는 그런 적합한 치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기존의 치료법들과 또 인슐린 펌프의 다른 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건가요? 예.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보면은, 한국의 당뇨병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원인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서구의 영양을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음식을 작게 먹고 운동하는 건데, 실제로는 바로 여기처럼 췌장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죠. 그죠? 췌장이. 그렇기 때문에 췌장을 회복시켜야 돼요. 또 췌장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동화적인 인슐린 동화제가 안 되니까 음식이 포도당이 연료가 영양분이 몸에 못 들어가니까 췌장도 몸이니까 이거 못 들어가니까 점점 더 망가져가지고 점점 악화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먹는 약, 당뇨 먹는 약은 더 빨리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췌장을. 그래서 더 망가지는 거죠. 이 인슐린을 주게 되는데, 인슐린 주는 것도 기존의 이 치료 방법은요, 아주 이상한 치료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정상인에서 인슐린 나온 건 식사 때 이렇게 크게 올라옵니다. 1시간, 2시간 내에.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리듬을 갖고 있는데, 당뇨 환자 췌장이 망가져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정상이죠. 바로 이 인공췌장기 치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분 간격으로 인슐린 줘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췌장이 건강 체에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맞거나 두 번 맞는 치료 방법은 장시간형 인슐린이란 말이에요. 장시간 인슐린 피하에서 들어가가지고 24시간 지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필수 되면 아침 한 번 주면은 이 피 속에 나는 인슐린의 농도를 보면은 정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농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24시간 지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너무 높으니까 저혈당 오겠죠. 이때는 고혈당 오겠죠. 만약에 아침 식후에 정상혈당치를 유지하려면 아침에 인슐린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것은 대포용 인슐린이에요. 서서 흡수되는 인슐린이에요. 그럼 요걸 첨가하게 되면 12시간이 가장 최대치가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이만큼 나와야 돼. 이만큼 나오니까
한 5배 높으니까 어떻게 돼? 심각한 저혈당을 갖고 오죠. 그래서 그럴 적에는 이렇게 적게 주라고 그러죠. 적게 주면 어떻게 해서요? 여기는 절대 안 오겠지만 이때는 인슐린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식후엔 고혈당이 되겠죠. 그래서 대개는 이 정도로 얘기하도록 이상하게 내가 보기엔 이상한 그 타협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침에는 고혈당이 올 거예요. 인슐린 부족해. 점심 식후에는 저혈당 오게 되는 거죠. 아까도 보니까 환자가 하루에 한 번 맞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혈당이 많이 오는지, 그건 내 눈은 망가지는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 들으면 알잖아요. 그 인슐린펌프 치료는 그게 아니라 정상과 인슐린을 똑같이 넣어주는 기계, 그리고 인공장기죠.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다르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당뇨병을 알고 계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원도 평창군의 한 아파트. 올해 나이 76. 약 7년 전 당뇨 진단을 받게 됐다는 노상수 씨.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염려가 많았다는데 그러니까 너무 마르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다 죽을 병이 드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너무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냐,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가 당이 좀 있어가지고 식이요법을 하니까 이렇게 마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당뇨 진단 이후 나름의 관리와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았던 노상수 씨의 몸 상태. 결국 약 2년 전 다른 치료법으로 바꾸게 됐다는데 노상수 씨가 새롭게 시작한 당뇨 치료는 다름 아닌 인슐린 펌프 치료. 얼마 나오셨어요? 133. 잘 나오신 건가요? 네, 정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초반엔 많았어요. 초반에는 맨 처음에 병원에 가서는 한 번 주입하는데 30유니트도 넣고, 그게 점점 적어서 20유니트, 다음에 줄어들어가지고 15, 10리터.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보통 10유니트 먹을 적마다. 이제는 무리한 운동과 식이요법 없이도 꾸준히 정상 혈당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노상수 씨. 덕분에 당뇨 합병증에 대한 걱정까지 덜었다고. 우선 혈당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합병증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하면 만약에 혈당이 많이 나오고 그러게 되면은 우선 혈관이라든가 이 콩팥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장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합병증은, 이걸 죽을 때까지 달면 합병증은 없을 거다 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했던 병이었기에 당뇨병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지금의 일상이 더욱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노상수 씨. 내가 이렇게 다른 병에다 할 적에는 우리 집사람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 먹고 싶어 할까봐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지금은 이제 제대로 다 같이 먹잖아. 그게 행복이지 뭐.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이 가든 안 가든 내가 좋으니까 좋았던 거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얘기를 하고 빨리 가서 더 고생하기 전에 가서 인슐린 펌프를 다는 게 좋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직접 당뇨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합병증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당뇨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보시다가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시는데요. 현재 혈당 수치도 정상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계시고 그 외에 합병증이 없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합병증 부분에 대해
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 한 이런 단계인가요? 그렇죠. 정말 당뇨병 환자들이 속절없이 합병증으로 쓰러지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치료자도 마음이 아플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그 보호자들, 가족들도 아주 커다란 슬픔에 빠져요. 근데 이 인수펌프 치료에 대한 세계적인 여러 연구를 보면은, 우리 연구를 포함해서 보면은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거든요. 당뇨 치료하는 의사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합병증을 만들어준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 의사들은 합병증 온다고 그러잖아요. 확실한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의사를 믿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인수펌프를 치료하는 의사들은요, 더 그랑 달라요. 왜냐면 과학적으로 합병 예방된 거를 결과를 갖고 있고 자기 치료 환자에서 합병증이 좋아진 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의사들은 합병증을 만드는 의사랑은 다른 얘기합니다. 합병증이 예방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건강하게 되려면은, 당신 가정 때 피해를 안 주려면은 인수펌프를 치료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반대편의 의사들은 어떻게 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합병증은 꼭 온다고 얘기하겠지, 또. 그 누가 판단해야 돼요? 환자들이 잘 알아보고 판단해야지 이 목숨을 견제하고 합병증 예방할 수 있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죠. 그만큼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몸고생도 덜하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덜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이 실제로 인슐린 펌프의 치료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퇴원 후에는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슐린펌프 치료는 자기 장기를 하나 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주일이나 2주 동안 그 환자에 맞게끔 인슐린 들어간 양이라든가 패턴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2주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잘 바꿔가지고 또 한 가지 목적은 환자한테 지식을 충분히 줘서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 몸을 보호하거나 좋게 할 수 있도록 의사 교육을 시키거든요. 우리가 주치의를 만들어요, 환자한테. 그래서 2주간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의사보다도, 보통 의사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훈련. 그래서 혼자서 잘하게 되는 거죠. 그 퇴원에서는 뭐 큰 문제 없이 배운 대로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췌장내 회복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혈당 검사에서 조금씩 인슐린이 줄어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잘못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퇴원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처음에는 나중에 한 4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점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좀, 이제 밖에 나가서 힘든 사람들은
이 교육 목적으로 3개월에 한 번, 혹은 또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사람들도 있죠. 좀, 이게 잘 빨리 못 배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입원도 하고, 그거 아주 좋아해요. 아주 건강해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단 한 번을 입원하고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다시 굳이 재입원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없지만은 이제 조금 좀 이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뭐 가정 환경이나 혹은 또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 100점 맞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 혹은 또 1년에 한 번씩 교육적 생각으로 입원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도움을 받죠. 자꾸 까먹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에 가 있는 환자들은 교육 간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걸어서 잘못된 환자들은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이제 혈당 재는 거나 인슐린 들어간 양을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다 볼 수 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집에 병원 안 오더라도 우리가 컨설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자를 실수하지 않고 건강해질수록 최선을 요구 다 하는 것이 바로 인식펌프 당뇨병 센터예요. 거의 20명 근무하니까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 매일 여러 차례 혈당 체크를 하시던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혈당치는 5분이 돼도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래서 좀 자주 체크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게 좀 이제 합병증에 틀쭉 온다고 이제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치료방도. 그런 사람들은 합병증 오는데 혈당 검사 자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만 들지, 그죠? 그러나 인식펌프 치료는 합병증 안 오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목표를 맞는지 자주 검사하는 게 좋죠. 그죠?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7번이 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4번 검사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 이제 안정화 되면은 한 달에 하루에 한 번씩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안정화 될 때까지는 7번이 4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패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훨씬 건강해요. 그러니까, 옛날 구식치료라는 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펌프를 24시간 차고 있다 보면 씻거나 물에 들어가거나 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잠깐씩 떼놓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슐린 방수가 돼서 10m 밑에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어떤 사람 수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달고 여기다가 피부에다가 방수 테이프 붙이고 기계 자신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고 보통 물 빗속에 다녀도 괜찮은 거니까, 그거는 다 그게 보증이 돼 있으니까, 그런 기계고, 그 다음에 좀 귀찮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적에 잠깐 뛰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 몸의 췌장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좀 공급해주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약간 손해보겠지만 다시 달면 되니까. 그러다가 많이 췌장 회복하면 완전히 뛰어도 되는 거니까. 완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뗀다고 해서 금방 1초 내에 어떻게 되거나 1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네,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방청객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까지 박사님과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양인과 서양인 당뇨의 차이, 그리고 또 한국인의 당뇨병에 대한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방청객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까지 저희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당뇨의 차이, 그리고 또 한국인의 당뇨병, 그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편에는 좀 더 자세하게, 췌장의 작동 원리, 인공췌장적으로 쫓아가니까, 그 다음에 인공췌장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치료 사례들, 지금 35년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인식펌프 치료를 했거든요. 그 국제학술대회나 논문에도 발표하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데이터를 좀 보셔야 돼요. 세계에서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치료 사례 그리고 인슐펌프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라는 게 당뇨 치료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아마 이런 방송을 들으면은 뭐 정말 좋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좋은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하거나, 우리 한자들도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논문 발표한 것도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으실 거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건강에 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줄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시간부터는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흔히 이 당뇨 환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많이 괴로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당뇨병에 걸린 후에 더욱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료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